반갑습니다. 화면톡 김태환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직업상담사 과정에 직업심리학을 같이 여러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과목 직업심리학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첫 번째 챕터 1.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챕터 1의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의 1절의 첫 번째 특성 요인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 특성 요인 이론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의 이제 우리가 이제 개요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제 첫 번째 챕터인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에 대한 우리 챕터에 대한 좀 고찰,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게 될 첫 번째 챕터의 직업 심리학에 대한 개념, 요거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상담학 시간에 연결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상담학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심리학 이론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직업심리학 교재에서는 직업심리학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제 말은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부하는 과정에 섞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가 안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심리학 이론들, 이건 직업심리학이지만 크게 보면 심리학이라는 영역 안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커다란 구조를 좀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특성 요인 이론, 요 발달의 시작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심리학, 우리가 공부했던 상담 심리학이죠. 상담 심리학에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심리학이라고 할게요. 심리학. 일반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심리학. 그거까지 쓸까요? 일반 심리학. 그래서 사실 이 일반 심리학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이 일반 심리학의 기본 틀을 가지고 응용되는 심리학이 있죠. 그게 바로 응용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응용 심리학. 우리한테는 무슨 심리학이죠? 이게 직업 심리학이죠.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면 범죄 심리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아동 심리학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심리학의 응용 심리학적인 부분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자, 일반 심리학이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심리학은요, 어떤 인간의 행동이 궁금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행동, 왜 그런 행동들을 할까 하는 행동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응용심리학으로서 직업심리학이죠. 그죠? 직업심리학은 왜 나왔을까요? 왜?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행동이, 왜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응용심리학은 우리 챕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직업선택 발달 이론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한 것이 궁금한 거예요. 물론 크게 보면 이러한 선택도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업심리학 측면에서는 왜 그 사람은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왜 저 사람은 경찰관일까? 왜 저 사람은 상담사일까? 왜 저 사람은 교사일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게 직업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챕터도 직업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나감에 있어서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 심리학 얘기할 때 우리 상담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봤던 4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그 4가지 관점이 뭐냐면 정신 분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신 역동이라고 할게요. 뭐 프로이트, 아들러 합쳐서.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가 있었어요. 행동주의.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있었죠. 인본주의.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인지, 정서, 행동, 관점의 이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의 발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틀을 기초해서 응용심리학이 발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역동에서는 심리학의 처음 어떤 심리학적 제안을 한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있었듯이 응용심리학 측면에서 직업심리학은 최초의 사람이 있었는데, 최초의 어떤 제안자가 있었는데, 그게 파슨스예요. 파슨스라는 사람이에요. 파슨스는 특성 요인 이론, 즉 특성 요인 이론의 어떤 제안자가 되었죠. 물론 특성 요인 이론을 만든 사람은 윌리엄슨이죠. 윌리엄슨이지만 파슨스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슨이 특성 요인 이론을 만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윌리엄슨이 파슨의 직업의 선택이라는 책을 참고하게 되고, 윌리엄슨이 특성 요인, 즉 세련화 작업을 한 거죠. 세련. 그래서 이 특성 요인에서 좀 지우고 갈까요? 지우고 갈게요. 세련화 작업을 하게 된 건데, 특성은 뭐냐면 개인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요인은 직업적인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인과 특성들을 같이 매칭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개인으로서 뭐가 있다? 우리의 특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흥미, 적성, 뭐 성격,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업에서는 직업이 요구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직업은 어떤 성취를 좀 강조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직업은 뭐 책임을 강조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직업은 성실성을 강조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했더니 어떻다? 이런 것들 연결했더니 어떻다? 직업이 연결이 되더라. 합리적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요인 이론이 발달한 덕분에 우리 이때부터 심리학적인 측면들에서 심리 검사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왜? 이런 특질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에 여기다 쓰면 좀 그렇고 여기다 쓸까요? 심리 검사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특성 요인 이론이 쭉 가게 되는 거죠. 만일 이런 특성 요인 이론 외에 그 뒤에 나타나는 어떤 또 중요한 이론들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현재도 특성 요인 이론으로 우리가 직업심리학을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2가지 큰 관점들이 나오죠. 어떤 관점이 나오냐면 자, 발달 이론이에요. 발달 측면에 제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슈퍼입니다. 도널드 슈퍼.
그래서 슈퍼와 이제 슈퍼에 이제 관련된 여러 명의 발달 학자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발달파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입지가 좀 우리 이론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특성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한 시기에 특질을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대면 20대의 특성을 잡아서 이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사회형이니까 상담사하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건데, 발달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을 가졌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특성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만 본다면 그때는 맞지만, 이때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게 꼭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언 타당도가. 이게 발달파의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맞죠. 왜냐하면 발달은요, 과거를 참고해서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발달파를 지지하는 이론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힘이 세요. 자, 이제 우리 챕터의 이름을 진짜 이해하게 됐네요. 그죠? 이름이 뭐라고요? 직업 선택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견해를 제시한 학자가 있었거든요. 그 또 하나의 견해를 제시한 학자가 바로 홀랜드예요. 홀랜드. 그러니까 홀랜드는 인성은 뭐와 같다? 흥미와 같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우리가 그 전에 흥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흥미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흥미는 인성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홀랜드라는 학자가 되죠. 홀랜드.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특성 요인 이론의 윌리엄슨, 그리고 슈퍼, 홀랜드. 예, 맞아요. 3대장이에요, 3대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아셨죠?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기타 견해들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죠. 뭐 인간의 어떤 욕구,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보딘 같은 경우죠. 그건 어디서 가져와요? 정신 역동에서 가져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학습에 의해서 하겠다. 이건 뭐 행동주의에서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앞에 기존의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 이론들을 가져올 때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그냥 행동주의, 정신역동, 인본주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믹스하겠죠. 믹스. 그러니까 뼈대는 정신역동이지만 거기에다가 뭐 다른 인간 중심의 이론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믹스하는 변형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퓨전적인 것들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시면 내가 상담 심리학 때 공부했던 것과 그 다음에 직업 심리학에서 공부하는 이론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크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학자들이 머릿속에서 실타래처럼 엉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특성요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 특징 보면요. 이래 보시면요. 특성요인 이론은 파슨스의 직업지도 모델에 기초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파슨스는 직업운동가였어요. 직업운동가였다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산업혁명 시기예요. 근대화 시기라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흥미나 적성, 성격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다 몰려가는 거예요. 다 몰려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철도,
이 노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좀 안타까워서 그 파슨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알고 직업을 알면 어떻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윌리엄슨이라는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연구원이 그 내용을 갖다가 이론화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화시키면서 가장 세련된 이론으로, 그러니까 세련된 이론으로 좀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색깔 글자 볼게요. 개인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만족하게 되고 어떻다? 능률도 많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3번 심리검사 이론과 개인차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 심리검사, 그죠? 즉 개인차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흥미, 성격, 적성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개인차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차. 모두 다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들 다. 그래서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심리검사들, 각각의 특질을 알아내기 위한 심리검사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리검사라는 건 뭐예요? 진단하는 거죠. 진단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론이다라는 얘기죠. 자, 4번 개인의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어때요? 합리적이죠. 다분히 합리적이고 인지적이죠. 인지적이다. 자, 그래서 6번에 보면 윌리엄슨, 헐 이런 미네소타계 연구자들이 파슨스의 이론을 확장하게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의 필수 요인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냥 이거 꼭지만 볼게요.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자신과 직업 세계와의 연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손자병법, 그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적어도 지진 않는다. 아마도 파슨스가 이걸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이제 주요 내용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의 가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기본적인 가설. 가설. 1번이죠. 가설. 자, 첫 번째,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은 측정이 된다는 거죠. 특성은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기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보면요, 사람마다 정말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사회형이라도 다 똑같은 사회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다 골라낼 수 있고, 사실 직업도 꽤 많죠. 여러분 정보론에서 나중에 배우실 텐데 16,000개예요. 최근 직업사전에 16,000개.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직업에 나의 특질과 맞는 직업은 어딘가에는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이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직업은 그 직업에서 성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3번. 진로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므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도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5천만 명이고, 그죠? 직업은 16,000개잖아요. 다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4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수록 직업의 성공의 가능성, 그 직업에서 성공하고 그 사람이 만족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과정이 있죠.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 본성의 가정.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요. 사실 가설과 연결돼서 많이 나오고요. 또 2차 때 또 여러분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얘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타자, 독선. 선타자, 독신. 자, 첫 번째, 선.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주어는 항상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인간, 사람은. 그러니까 파스는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윌리엄슨이 이제 세련화 시키면서 여기서 가설, 그리고 또 뭐예요? 가정, 뭐 이런 것들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은 뭘까요? 여기에서 선은 뭐냐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은 선이에요. 착한 짓을 해서 선이 아니라 오늘 쓰레기 주웠습니다. 남한테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착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과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뭘까요? 악은 이거예요. 악은 자기한테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나태한 선택.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선택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타인은 누굴까요? 이 타인은요, 상담사예요. 상담사. 특성 요인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특성 요인 이론은 지시적 이론이에요. 지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을 우리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반대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본주의 이론, 즉 여기 내담자 중심 이론이 있거든요.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하고 어떻게 돼요? 반대의 개념을 갖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의 개념을 갖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담자 중심과 특성 요인은 반대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은 비지시적이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 물론 다른 이론과도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인본주의하고 행동주의도 반대지만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는 뭐다? 특성 요인과 인본주의는 가장 극과 극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 즉 상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는요 뭐냐면, 자는 자아의 실현이에요. 자아의 실현은 선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선의 본질은 자아의 실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즉 내가 합리적인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실현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거다. 결국에 내가 합리적 선택해서 올바른 선택, 나한테 맞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 자아 실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을, 그러니까 독특한 세계니까 각각의 특질이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개인차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차.
인간은 독특한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5번이죠. 그들만의 자신만의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 MBTI 여러분들 요새 재미로 많이 보잖아요. 어플리케이션에 거기서도 MBTI에 인프제 다시 A B 이렇게 나오잖아요. T 나오고 그게 뭐냐면 같은 외향형이라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 같은 거 같죠? 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달라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선을 실현하는 건 자신이 선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실현한다. 자신이 선을 실현. 그래서 이거 3번이죠. 인간의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특성 요인은 지시적이라고 했죠. 특성 요인은 지시적 이론이죠. 지시적 이론이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내담자가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담자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학 시간에 좀 배웠을 거예요. 특성 요인 이론의 상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내담자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내담자가 하도록 한다. 자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최종 결정하고 의사 결정하고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는 건 누가 한다? 자신이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이해는 됐고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암기하는 거예요. 선타자, 독신. 윌리엄스는 선타자로 독신이었네. 독신. 야구 선수로 따지면 1번 타자 되겠죠. 1번 타자였는데 독신이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고요. 2차에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쌍가루 3번 가겠습니다. 쌍가루 3번. 특성요인 이론의 쟁점입니다. 3번. 쟁점. 자, 첫 번째, 특성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가? 안정과 지속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안정과 지속이 있는가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발달파가 특성요인 이론을 비판한 건 뭐예요? 이 특성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 타당도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시한 학자가 누구냐면 트라이온과 아나스타시예요. 트라이온과 아나스타시가 특성 요인 이론이 가정하는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자, 그들은 특성이란 학습되는 거며, 그래서 특성은 뭐다? 특성은 학습되는 거야. 학습되는 거다. 학습되는 거고,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에서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특정 상황에서만 타당하다. 그러니까 예언 타당도가 어떻다? 낮다예요. 낮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특성 요인 이론의 단점은 예언 타당도가 낮다 이거예요. 예언 타당도가.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이 사람이 사회형이야. 그래서 사회형으로 해서 매칭해서 그쪽으로 일을 잡았어요. 교사나 상담사 됐지만 그때 시기에는 맞지만 특정 상황에서 맞지만 이게 오래됐을 때도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법 노트 좀 볼까요? 비법 노트. 트라이온과 아나스타시는 특성이란 숨어있는 특질이
특질이나 원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범주라고 주장함으로써 파슨스가 제시한 특성 요인 이론의 쟁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범주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특성이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활용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가? 헤어와 크레머는 특성 요인 접근이 통계적인 정교함과 검사의 세련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에서는 개인의 성공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고 통계적이죠. 통계적이라는 것은 심리 검사예요. 심리 검사가 통계적인 사실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예언 타당도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누가 있다? 헤어와 크레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제 뭐 짧은 내용이었지만 교재에선 짧은 내용이었지만 제가 이제 한 타임을 들여서 직업심리학과 그 직업심리학에 처음 태동이 된 특성요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쟁점들, 주요 요인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응용심리학으로서의 직업심리학, 그리고 그 직업심리학의 태동이었던 특성요인 이론에 대한 개념, 그죠? 그리고 특성요인이 태동함으로 인해서 발달되었던, 우리 직업심리학에서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발달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런 특성 요인들에 대한 어떤 반대 견해들까지 해서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시간 기본적인 개념 잘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이론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